혹시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에서 주는 돈을 놓치고 계신 건 아닌가요? 만약 그렇다면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을 알고 계시다면 매달 적게는 30만 원부터 많게는 100만 원 넘게 받을 수 있거든요. 제가 복지 분야에서 일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요. 그동안 정말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 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받을 자격이 충분한 분들 중 절반 이상이 혜택을 못 받고 계시더라고요. 왜일까요? 바로 정확하지 않은 정보 때문이에요. 우리는 집이 있어서 안 될 거야. 아들이 대기업에 근무하니까 해당 안 되겠지. 재산이 조금 있어서 받을 수 없을 거야. 이런 생각들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대부분 틀렸다는 걸 아세요? 실제로 제가 만난 분 중에 서울 강남구에 집 갖고 계신데도 정부 지원금 받으시는 분이 계세요. 또 자녀분이 유명한 회사에 다니시는데도 어머니가 매달 60만 원 넘게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요. 핵심은 정확한 기준을 아는 거예요.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은 제도가 바뀌었는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오늘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내일 당장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가장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게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이에요. 이건 정부에서 어르신들께 드리는 생활비 보태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올해 기준으로 한 달에 최대 34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우린 집이 있는데 받을 수 있을까? 하고 걱정하시더라고요. 이건 정말 불필요한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집은 상당한 금액까지는 재산에서 빼고 계산하거든요.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 집값이 3억 원이라면 여기서 많은 금액을 빼고 계산하니까 실제로는 훨씬 적게 계산되는 거예요. 거기에 생활비로 쓸 돈도 추가로 빼주고 자동차 한 대도 재산에서 제외해줘요. 그러니까 집 있고 차 있고 적금도 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 기준을 보면 혼자 사시는 분은 한 달 수입이 230만 원 정도까지는 받을 수 있어요. 부부는 360만 원 정도까지 가능하고요. 여기서 수입이라는 건 실제 소득의 재산을 돈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어요. 자녀분들 수입은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대기업 다니든 딸이 전문직이든 부모님 혜택과는 아무 관계 없어요. 오직 부모님 본인의 상황만 보거든요. 이게 다른 복지 제도와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기초연금은 처음부터 자녀 소득과는 상관없이 만들어진 제도예요. 그러니까 자녀 걱정은 전혀 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신청하시면 돼요. 신청하실 때는 생일 한 달 전부터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4월생이시라면 3월부터 미리 신청해서 생일 달부터 바로 받을 수 있거든요.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손해니까 65세 되시자마자 바로 하세요. 동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가시면 되고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준비할 서류도 신분증이랑 통장 정도면 충분해요. 기초연금만으로 부족하시다면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생계급여인데요. 이건 앞에서 말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제도예요. 생활비 자체를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혼자 사시는 분 기준으로 한 달에 70만 원대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것도 매달 현금으로 통장에 들어와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좋은 건 병원비가 거의 공짜가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생계급여는 정말 어려운 사람만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기준이 생각보다 넓어요. 혼자 사시는 분은 한 달 수입이 76만 원 정도까지, 부부는 그보다 높은 기준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도 집이 있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살고 계신 집은 상당한 금액까지 빼고 계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곳에서도 일정 금액 이하의 주택이 있어도 실제로는 훨씬 적게 계산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 자녀분들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녀 소득이 많으면 부모님이 혜택을 못 받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현재는 자녀가 1년에 엄청 많이 벌고 동시에 재산도 아주 많아야만 부모님 혜택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자녀가 의사나 변호사처럼 아주 많이 벌고 재산도 많아야 문제가 되는 거지. 일반 직장인 수준으로는 전혀 문제 없어요. 제가 도와드린 분 중에 아들이 대기업에 다니시는데도 어머니가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이 계세요. 자녀 걱정 때문에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너무 아까운 일이거든요.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되고 담당 공무원이 필요한 서류도 알려주고 작성도 도와드려요. 혼자서 다 할 필요 없어요. 복잡해 보이는 계산도 컴퓨터로 바로 해주거든요. 승인되면 다음 달부터 매월 일정한 날에 통장으로 들어와요. 한 번 승인되면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는 한 계속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생계급여를 받으시면 다른 혜택들도 함께 따라와요. 병원비는 거의 무료가 되고 월세 사시는 분들은 집세 보조도 받을 수 있어요. 손자녀가 있으면 교육비 지원도 받고 지하철이나 버스 요금도 할인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모든 혜택을 합치면 실제로는 월 1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는 함께 받을 수도 있어요. 물론 중복되는 부분은 조정되지만 아예 못 받는 건 아니거든요. 신청도 둘 다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해드린 분 중에 기초연금 20만 원과 생계급여 50만 원을 함께 받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총 70만 원을 받으시면서 의료비까지 거의 무료로 받으시니 생활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내가 과연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복잡한 계산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인터넷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정확한 건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으시면 돼요. 제가 오랫동안 이 분야에서 일하면서 느낀 건 미리 계산해보고 안 된다고 나와도 실제로는 받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빼주는 항목들이 복잡해서 정확히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계산해보고 안 된다고 나와도 포기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담해보세요. 재산이 좀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빼주는 항목들이 많거든요. 자녀분들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녀가 의사든 변호사든 대기업 임원이든 부모님은 부모님 상황만 보고 판단해요.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분명히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어요.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매달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치고 계실 수 있거든요. 주민센터에 가실 때는 신분증하고 통장만 가져가시면 돼요. 나머지는 직원이 다 알려드려요. 상담받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도 30분이면 충분해요. 정말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 모르셔서 못 받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워요. 오늘 이 내용을 듣고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의 당연한 권리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신청하세요. 그리고 주변에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면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전하는 정보 하나로 누군가의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궁금하신 게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쉽게 받을 수 있는 거야? 뭔가 함정이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에요. 제가 25년간 이 분야에서 일하면서 깨달은 건 정부에서 정말 어르신들을 위해 만든 제도라는 거예요. 다만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실 뿐이죠.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한 어르신께서 처음에는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정부 도움을 받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매달 병원 다니시느라 지출이 만만치 않으셨거든요. 그분도 자녀분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계셔서 본인은 해당이 안 될 거라고 확신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실제 기준을 확인해 보니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결국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받게 되셨죠.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게 가장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은 혹시 나는 집도 있고 예금도 좀 있는데 정말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의심하고 계시지 않나요? 이게 바로 가장 많은 분들이 포기하는 이유거든요. 실제로 재산 기준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집값만 보고 판단하시는데 실제로는 훨씬 복잡한 계산이 들어가요. 여러 가지 빼주는 항목들이 있어서 생각보다 기준이 관대하거든요.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대구에 소재한 1억 5천만 원 정도의 연립주택에 거주하시면서 적금이 4천만 원 정도 있으신 분이 계신다고 해보세요. 겉보기에는 재산이 꽤 있어 보이지만 실제 심사에서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기본 감면과 각종 생활비 명목의 제외 항목들을 적용하면 기준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 정도면 충분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계산법을 모르셔서 우리는 재산이 많아서 안 되라고 포기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분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공기업에 다니는 자녀분 때문에 본인은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많은 복지제도가 어르신 개인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설명해 드렸더니 정말 놀라워하셨거든요. 정말 그런가요? 우리 아들이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는데도 제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하시면서요. 맞습니다. 많은 제도들이 어르신 본인의 생활 여건만을 고려하거든요. 자녀의 직업이나 소득과는 별개로 말이에요. 그 결과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원받게 되셨고, 지금은 그 돈으로 평소 하고 싶었던 서예 학원도 다니시고, 친구들과 정기 모임도 가지시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고도 본인만의 여가 생활을 즐기실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기초연금도 받고 생계급여도 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해요. 물론 중복되는 부분은 조정되지만 아예 못 받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생계급여로 65만 원을 받게 되면 기초연금은 일부 조정돼서 2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총 85만 원 정도 받는 셈이죠. 여기에 의료비 지원까지 받으면 실제로는 월 100만 원 이상의 혜택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병원비가 거의 공짜가 되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신청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에요. 이것도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해요. 주민센터에 가시면 담당 공무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드려요. 여러분이 직접 할 일은 거의 없어요. 서류도 대부분 공무원이 준비해주고 복잡한 계산도 컴퓨터로 바로 해주거든요. 제가 함께 간 어르신들 대부분이 이렇게 쉬운 줄 몰랐네요 라고 하세요. 신분증하고 통장만 가져가시면 나머지는 다 해결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두시면 좋은 게 있어요. 혹시 신청했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고요? 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떨어져도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제도가 계속 바뀌고 있고 기준도 점점 완화되고 있거든요. 작년에 안 됐다고 올해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재신청 가능해요. 실제로 제가 도와드린 분 중에 두 번째 신청에서 성공하신 분도 많아요. 처음엔 서류가 부족해서 떨어졌는데 정확한 서류로 다시 신청해서 받게 되신 거죠. 그러니까 혹시 한 번 떨어졌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상황은 계속 바뀌고 있어요. 여기까지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아직도 정말 내가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의심스러우시다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인터넷에서 복지로라고 검색해 보시면 간단한 계산을 해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참고용일 뿐이고 정확한 건 역시 전문가와 상담받아야 해요. 제가 20년 넘게 현장에서 일하면서 느낀 건 온라인 계산보다는 실제로 더 많이 받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빼주는 항목들이 복잡해서 정확히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안 된다고 나와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꼭 주민센터에 가서 정확히 상담받아 보세요. 놀라운 결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 들어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이런 혜택이 정말 있었구나 하고 놀라셨나요? 아니면 왜 진작 알려주지 않았을까 하고 아쉬워하고 계신가요? 제가 20년 넘게 상담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 댁에 갔는데 냉장고가 거의 비어 있었어요. 왜 생계급여 신청을 안 하셨냐고 물어보니 큰아들이 공무원인데 괜찮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70대 중반 되신 어르신이 주민센터에 다른 일로 오셨다가 우연히 복지 상담을 받게 되셨거든요. 그런데 상담을 받아보니 몇 년 전부터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을 그동안 하나도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그분이 그때 하신 말씀이 지금도 마음에 남아 있어요. 선생님, 제가 무식해서 이런 것도 모르고 살았네요. 창피해요. 하시는데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전혀 창피할 일이 아닌데 말이에요. 이런 제도들은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일반 분들이 알기 어려워요. 저 같은 전문가들이 있는 이유도 그 때문이고 정부에서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모르는 게 당연하고 알게 되었을 때 신청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혜택을 받는 것이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젊어서 열심히 일하시고 세금 내시면서 이 나라 발전에 기여하신 분들이잖아요. 이제 나라에서 그 고마움을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처음엔 우리가 이런 걸 받아도 되나? 하고 망설이시거든요. 하지만 받으시고 나서는 진작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하고 후회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특히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한 분은 매달 병원비로 30만 원씩 나가던 게 거의 무료가 되시면서 이제 병원 가는 게 무섭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건강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되신 거죠. 또 다른 분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면서 손자한테 용돈도 줄 수 있고 가끔 친구들과 여행도 갈 수 있게 됐다고 하시면서 정말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삶의 질이 확실히 달라지신 거예요. 그런데 혹시 주변에 그런 거 받으면 나중에 문제되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이것도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이고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당당하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자녀들한테 부담이 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오히려 반대예요. 부모님이 정부 지원을 받으시면 자녀들도 부모님 생활비 걱정을 덜 수 있어서 좋아하시거든요. 한 분은 아들에게 기초연금 받는다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니, 진작 신청하시지 그러셨어요. 걱정 덜어서 좋네요 하고 오히려 기뻐하시더라고 해요. 자, 그럼 이제 실천해야 할 차례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셨으니까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내일 당장은 어려우시더라도 이번 주 안에는 꼭 주민센터에 가보세요. 가실 때는 신분증하고 통장만 가져가시면 돼요. 그리고 복지 상담받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예요.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계산은 모르셔도 돼요. 다 해드리거든요. 혹시 혼자 가시기 어려우시면 가족분이나 지인과 함께 가셔도 좋고 미리 전화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물어보고 가셔도 돼요. 중요한 건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이 내용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주변 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형제자매들, 친구분들, 이웃 어르신들께 말이에요.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혹시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기초연금은 받고 있는데 다른 혜택은 모르고 계실 수도 있고 반대로 일부만 받고 계실 수도 있어요. 제가 상담해드린 분 중에 기초연금은 받고 계셨는데 의료비 지원이 있는 줄 몰라서 계속 병원비를 내고 계신 분도 있었거든요.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들은 이 정보 하나로 누군가의 인생이 정말 바뀔 수 있어요. 매달 수십만 원의 차이가 어르신들께는 정말 큰 의미이거든요. 그 돈으로 더 나은 식사를 하실 수 있고
더 자주 병원에 가실 수 있고 손자녀들과 더 많은 추억을 만드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혹시 신청하셨는데 한 번에 안 되셔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제도는 계속 바뀌고 있고 여러분의 상황도 시간이 지나면서 바뀔 수 있거든요. 6개월 후, 1년 후에 다시 신청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이런 혜택들도 건강하셔야 더 오래 받으실 수 있잖아요. 정부 지원을 받으시면서 걱정 없이 건강 관리하시고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래요. 여러분들의 노후가 더 풍요롭고 안정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저 같은 사람이 20년 넘게 이 일을 하는 이유도 바로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혹시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런 유용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옆에 있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려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내어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